저는 노인복지관 관장 김영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랑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여기 함께해 주신 9개 기관이에요. 9개 기관의 대표 선배님, 그냥 활동가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저희가 발족을 하지 않았지만 발족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발대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하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부분의 일들은 먼저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발대식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 강산 선배시민 네트워크는 발대식을 하기 전 단계에 내실 기하는 활동들을 쭉 해왔습니다. 오늘 이 통합 교육을 하기 전에 저희 9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4번씩 만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우리 오늘 오신 우리 대표 선배님들과 함께 지난번 행복나루 복지관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국보건인력개발원에 저게 프로젝트를 냈어요. 대표 선배님들과 또 활동가들과 함께 이렇게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9개 기관이 함께 이렇게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저도 참 기대가 되고, 오늘 와 계신 여기 활동가분들과 선배시민들이, 대표 선배시민들이 어떻게 이걸 만들어가느냐, 퍼즐을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조직이 되고, 또는 그동안 그럭저럭 했던 형식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해와 바로 보면 충분하게 뭔가 일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안녕하고 행복한 우리의 시도, 이렇게 해서 시도, 늘 변화를 위해서 시도하는 게 혁신과 창조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창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아시잖아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딘가에는 그것을 만들기 위한 영감, 아이디어, 어떤 소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것들을 조합하고 A를 B로 붙이든 C를 D로 붙이든 조합의 어떤 경우 수들을 통해서 기존보다 색다른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벽돌을 어떻게 쌓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절도 될 수 있고, 또 콘크리트 벽이 아파트도 될 수가 있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재료, 현재 갖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발현시키냐에 따라서 아주 색다른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를 해보는 건데, 어떤 시도를 하냐, 그동안은 각각 기관이 각자 잘했다면 이제는 함께 모여서 더 잘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 이게 선배시민 네트워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배시민이란 무엇인가, 선배시민 네트워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듣고 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학습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의를 잘 들어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함께하는 사람끼리 서로 워크샵, 토론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맞춰가고 의견을 맞춰가고 내 생각을 수정해가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게 더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바를 우리 선배시민과 활동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것이고, 또 가끔은 여기 테이블에 있는 활동가분들과 선배시민들이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야기를 해보라면 이야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종이가 있어요. 카드가. 그 카드에 여러분들 3장씩 가져보세요. 3장씩. 그 카드를 한번 3장씩 가져보셔서 이제 제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카드에 씁니다. 써서 그 쓴 것을 들고 발표,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볼 건데요. 저는 이제 질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대표 선배 시민 여러분과 활동가분들과 함께 써보시기 바랍니다. 선배 시민 네트워크라고 표현하니까 선배 시민들만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활동이고요. 우리 활동가들도 누군가에게는 선배가 되고 또 우리 대표 선배님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호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에서 이게 꼭지 향할 향이거든요. 지향, 한자로 지향이에요. 이게 뜻이 향하는 것, 뜻이 향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마음. 내가 정말 잘 살고 싶다. 내가 즐겁게 살고 싶다. 우리 사회가 감염병 없이 또 기후위기에 정말 안전하고 청정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향과 바라는 마음 없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일을 이루려면 지향, 바라는 바를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목표에 향해서 가고 싶은지 이 지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나눠드리는 종이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 다음에 어떤 강주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시민,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종이 한 장 한 장 한 장에 단어로 써도 좋고 문장으로 써도 좋아요. 지금부터 해보세요. 건강한 나라의 안전한 도시. 어떤 사회를 질문 다 정해줬어요? 네. 조금 다 사람이 양심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뭐 이렇게 봉사활동이 있으시거나 평등한 국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진짜 누구나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정말 그런 평등한 국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가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얘기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쭉 돌아보니까 역시 대표 선배님과 대표 활동가 분들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봐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떤 해외 모임을 이끌 때도 늘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늘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다 알았지, 다 알지 이렇게 해서 그냥 회장이 퉁치고 가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요. 이런 사회가 독재가 됩니다. 즉, 야, 다 우리는 똑같은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늘 묻고 질문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늘 가져야 돼요. 제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는 그 누구한테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표 선배님과 활동가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손자들한테도 필요하고 내 자식들한테도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만났던 우리 9개 기관의 활동가 대표 선배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술자리에서든 밥 먹는 모임에서든 한 번씩 물어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물어봐요?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그럼 강주가 좀 더 너는 어떻게 살고 싶으냐를 늘 물어보는 질문하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대표 선배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고 활동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우리 선배 시민 네트워크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질문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그 질문의 내용 뭘로 질문할 것이냐.
지금 우리 사회에 전 지구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가장 크게 지금 사회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뭘까요? 응? 코로나, 환경, 딱 그 두 가지예요. 코로나는 감염병, 환경은 기후위기예요. 기후위기는 곧 우리 삶과 직결되죠. 그걸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우치지 못해요. 지혜는 잘 질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잘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될까? 광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 광주 어려움을 좀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잘 하려면 어때야 돼요? 잘 알아야죠. 잘 알아야 잘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핵심이 잘 질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와 광주라는 도시와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 이걸 이야기해 봤어요. 과연 그게 좀 더 현실적으로 맞는지 또는 좀 더 차원을 높여볼 이야기는 없는지 잘 사는 나라가 무엇이냐를 다시 질문하셔야 돼요. 어떨 때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네? 그 질문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우리 삶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국민, 나를 이렇게 규정해주는 조문이 헌법에 있다니까요. 헌법 제1조 1, 2항에 있는데 우리는 이걸 망각하고 살아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다고요? 민주공화국이 뭔 뜻이에요? 백성민 주인주, 백성이 주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배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선배시민, 후세대들에게 기감되고 본보게 되는 어른으로서의 삶을 고민해 보니 선배시민이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회적 용어로 노인은 65세 이상부터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노인 하니까 사람이 아니거나 늙은 사람을 생각하는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팽배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노인복지계에서 야, 노인은 좀 용어가 좀 비하적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 이렇게 했어요. 어르신 하고 이야기하는 이 활동가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나를 떠받들어주는 거기에 종속 관계가 있습니다. 어르신 떠받는 사람, 어르신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나이 어리거나 떠받는 사람, 바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차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사회에 어떤 귀감이 되는 선배로서 또 모범이 되는 선배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용어가 없을까 해서 선배 시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10분 했으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10분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선배하고 시민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한 장의 종이, 그 뒷장이나 한 장의 종이에 선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시민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한번 적어서 발표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집력과 단결력이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깨끗해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물론 땅속 깊이 파들면 아직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도 생활에 있어서는 별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마음을 먹게 되면 큰 바람이 일어나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 지점에서 바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셨던 이야기들은 늘 기억하셨다가 우리 후배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선배 시민은 이렇게 해요. 돌보는 사람,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배 시민이란 후배를 돌보고 사회를 돌보고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을 선배 시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혜와 경륜을 가진 노인이 공동체와 후배를 돌보고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선배 시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메모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시나요? 네, 그렇죠. 선배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동료에게나, 후보에게나 선배에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선배란 무엇이고 시민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용어를 우리가 정리하면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 시민이 모범이 되는 사람, 행동으로 본이 되는 사람, 즉 이게 나이가 작은 후배들에게 선배가 아니라 동료에게도 선배가 될 수 있고, 나이가 작은 후배에게도 선배가 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에게도 내가 선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범이 되고 행동으로 본이 되면 나는 그분이 선배다. 왜 저 같은 경우에도 후배, 즉 나이가 어린 사회적 경험이 적은 친구들이 뭔가를 보여줄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면 그분이 스승이고 그분이 선배여야 되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자는 겁니다. 그걸 제안드립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요. 내가 라이센스를 갖고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내가 좀 더 독보적이거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다른 거에는 아주 일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는 내가 후배가 될 수 있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삶을 살고 그렇게 존중하고 그와 관련돼서 내가 인정하면 저는 그것처럼 즐겁고 행복하고 안녕한 사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이 어르신으로 선배 시민으로, 앞으로 우리는 선배 시민으로, 약간 우리 행복나라의 어떤 분이 노인 복지관이 참 노인이라는 말이 좀 거시기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제안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노인 복지관의 노인을 없애자, 행복나루 선배 시민 복지관 뭐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정책적 제안을 해주는 모임이 선배 시민 네트워크다. 그래서 앞으로 선배 시민 네트워크는 행동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실천 활동을 할 것이고, 또는 정책적 의제를 만들어서 생각해서 제안을 광산구의회나 광주시의회나 대한민국 국회에 선배 시민으로서의 정책 제안을 하는 활동으로서의 포럼을 할 것이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 선배 시민과 활동가분들이 의견을 모아가서 선배 시민 네트워크 이 모임체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 시민의 역할이 첫 번째 공부하는 건 공부를 해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인식을. 또는 내가 정말 선배 시민이 뭐지? 사회가 너무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감염병이 뭐지? 코로나19가 뭐지? 코로나19를 생활 속에서 퇴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방법이 뭐지라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아니면 스터디 모임을 만들든지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인식을 하거나, 인식을 했으면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하고 인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뭘로? 실천 활동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알면 곧 행함이다. 행하지 않는 알면 알미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행합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즉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는 모든 알면 알미 아니다.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변화하고 내가 그 알을 실천함으로써 변화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알은 곧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하고 인식하고 실천하는 이걸 같이 하는 거야. 같이. 이제 돌다 보면 행동을 하다 보니까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를 하니까 더 행동을 하고 싶네요. 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선배 시민으로서 이제 닉네임을 가진다면 그 선배 시민으로서의 걸맞는 공부, 인식, 실천을 하셔야 돼요.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 활동가들이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하는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선배가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후배가 되니까 이게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모아져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회에 선배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부를 묻는 애로운 사회고 안전, 재난이 일상화되어 있고 마음이 불안함 이런 사회에 지금 놓여 있어요. 왜 선배심이 네트워크인가? 네트워크는 뭐예요? 그물망이에요. 그물망. 사회 안전망. 사회에서 정말로 잘 살아가는 방법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교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는 일들이 네트워크 일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서 그 일을 해가자라고 약속하는 건데 그 왜 네트워크냐? 첫 번째 지향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지향이 뭐였어요? 내가 어떤 나라를 꿈꾸고 어떤 도시를 지향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지 쭉 얘기해 보니까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대한민국이 평등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 이런 지향이 같아요. 같은 사람끼리 뭘 해야 돼요? 연대하고 협력해야 되잖아요. 경쟁하고 질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야, 저런 밟지 않으면 네가 성공하지 못한다. 왜 그렇게 가르쳤나요? 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협력하고 협업하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쟁하라 하고 밟고 일어서라 하고 3시간 자면 학교 가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협력하고 협업하고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공부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이나 그렇게 하지 않는 학교에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 누가? 선배 시민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선배 시민, 대표 선배 시민이 되고자 사명을 받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여러분의 DNA 속에는 이미 먼 과거로부터 선배 시민이 되어라 라는 소명과 사명을 갖고 DNA 속에 숨어 있었어. 근데 마치 그걸 깨우는 종소리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같은 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흥겹고 신나서 뭔가 활동을 하는데 너는 해라. 나는 뭐 내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뛰고 강심장일지라도 오래 못 갑니다.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필요해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노인복지관 대표 선배 시민들이 50명이 모였어요. 그 50명이 열심히 일하는데 행복나라 복지관에 50명이 와 잘한다 하고 박수 쳐주면 서로가 좋겠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자. 그리고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면 더 큰 힘을 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노인자를 없애자라고 행복나라에서만 제안해서는 안 돼요. 9개 기관이 더불어서 모두가 그렇게 제안하고 국민청원을 올리고 보건복지부에 서신을 보내고 국회에 정책 제안을 하면 저는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지향과 서로 격려하는 것과 더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합니다. 네트워크를 하는데 쉽냐? 쉽지 않아요. 수고스러워요. 훨씬 더 많은 힘을 들여요. 근데 그 힘이 더 많고 훨씬 더 수고스러움이 꼭 해야 될 일에 대한 즐거움으로 바꾸어질 수는 없을까요? 네?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내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자동차를 놔두고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면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듦 속에 또 다른 즐거움과 삶의 새로운 활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찾아내는 게 저는 선배 시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지금의 편리를 양보했을 때 그 편리 뒤에 오는 수고로움이 정말 고통이고 짜증이고 갈등이 아니라 색다른 경험이고 새로운 즐거움으로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향되게 편협되게 세상을 살았구나, 또 다른 즐거움이 충분히 있는데 이걸 버리는 순간 또 다른 있는데 그걸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보려고 생각하지 않았구나.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은 늘 두려움 속 뒤에 있답니다. 두려움 속 뒤에 늘 큰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이나 지금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를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시민들 500명의 시민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마을에서 살고 싶으세요? 물어봤더니 이런데요. 안전한 마을, 친환경 녹색 마을, 사람 친한 마을, 평생학습 요건이 좋은 마을, 공유하는 마을, 이웃과 관계가 좋은 마을, 경제가 풍요로운 마을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안전한 마을, 안녕한 마을, 감염병이 없는 마을, 더불어서 잘 사는 마을, 서로 상호 협조하는 마을, 경제가 풍요로운 마을, 환경이 좋은 마을, 이런 마을로 충분히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격가지로 가면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실천 활동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봐요. 안심기가 프로그램, 마을 순찰, 자원봉사, 뭐 텃밭 가꾸기, 하단 가꾸기, 공동육아, 어르신들 위한 봉사, 마을 단위 바자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원봉사 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실천을 하면 돼요. 하나하나 실천하는데 우리의 실천이 성과 있게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더 크게 해야 된다. 네트워크로 해야 된다. 자, 뭔가를 하자면 행복나루, 첨단복지관, 대한노인회, 금호복지관, 더불어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쫙 해야 그 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우리 복지관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 다 9개 기관은 이제 하나다. 하나예요. 하나로 움직여야 돼. 명칭만 각각 복지관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다. 앞으로 공동사업도 하나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가지가 양극화, 공동체의 붕괴, 고령사회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배시민 네트워크의 개념은 안부를 묻고 안전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선배시민 행복포럼과 선배시민 실천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행복포럼은 정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법을 만들고
전례를 만들고 전례를 바꾸고 하는 역할을 우리 선배 시민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 축이라면 한 축은 실천 활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쓰레기 제로화에 도전도 하고 나무도 심고 텃밭도 가꾸고 도시 정원도 만드는 그런 활동을 우리 선배 시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념도고요. 이렇게 행복 포럼과 실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선배 시민 네트워크의 참여 기관은 강상구 장애인 복지관, 행복드림, 선단 종합사회 복지관, 더불어라 행복나루, 노인의 강산지회 하남복지관, 송강복지관, 강상구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서 9개 기관입니다. 이렇게 모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장님들, 대표 선배 시민 여러분, 활동가분들이 서로 마음을 모았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는 일이만큼 우리 대표 선배님들과 활동가분들이 좀 신심을 다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길에 올해는 저희 더불어라 노인복지관이 간사기관이에요. 간사. 내년에는 다른 복지관이 이제 간사기관이 될 거예요. 올해는 더불어라. 그래서 9년 동안 간사기관이 한 곳에씩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9년 동안. 9년간 우리가 좀 뭔가 빛나는 일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가 고령 친화도시를 선포했어요. 고령 친화도시를 선포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 선배 시민 여러분들이. 고령 친화도시는 아동, 여성, 장애인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안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요건이 더불어서 만들어지는 도시예요. 그래서 고령 친화도시를 만들었고, 여기 보면 고령 친화 정책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광주광역시가.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선배 시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누가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선배 시민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냐? 광주시 고령 친화 정책과에 물어보셔야 돼요. 저기 있다고 하는데 누가 하냐? 내가 좀 해볼란다. 아니면 강상구는 우리 강상구 선배시민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고령 친화도시 정책 모니터 활동을 해보겠다. 이런 제안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제안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주가 고령 친화도시로 선포를 했고 예산을 세웠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인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실천 활동을 해야 된다. 제안을 하나 또 드리는 겁니다. 선배시민 네트워크의 향후 활동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4회기차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선배시민 네트워크 출범식을 좀 해야 돼요. 이제 선언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깃발을 올려서 일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시민 네트워크 출범을 언제 할 것인지 이번에 이런 공동학습 모임을 끝내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9월 정도에 하나 사업을 크게 하면서 그 사업의 하나 주요한 포인트로 강산 선배시민 네트워크를 했으면 좋겠는데, 광주 강산 노인복지 박람회나 정책 제안 언탁토론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하면서 출범식을 동시에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고민을 해봤고, 한번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정책 제안 원탁토론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행복 포럼에서 정책 제안의 내용이 될 수가 있고, 여기 노인복지 박람회는 실천 활동의 하나의 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 박람회를 하면서 정책 원탁 토론까지 하면서 정책을 제안하면서 출범식까지 해버리는 일석다조의
이런 활동들로 9월 정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대표 선배 시민들만 뽑혔는데 앞으로 선배 시민으로서 활동을 하실 선배 시민단을 이제 각각 기관에서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를 모집을 하면 100명을 모집하면 900명에서 좀 더 하면 1000명이겠죠. 그래서 강산구 선배 시민단들이 1000명이 정책 워크숍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출범식을 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사정상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50명 정도씩 모집해서 한 5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 9개 기관이 공동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9개 기관이 공동사업을 할 때 뭘 하냐?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과 같은 실천활동.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탄소 중립이고 코로나. 그리고 한편 텃밭 정원 각 기관별로 브랜드박스 한 10개씩을 모으면 90개, 100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텃밭 정원을 땅에다 하는 게 아니라 프렌트 박스 있죠. 그 박스에 야채도 심고 꽃도 심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 제품도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보는 거, 강산 노인복지 박람회를 할 수도 있고 강산 선배시민 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인복지 정책 제안 토론, 언탁 토론도 9월 중에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선배시민 네트워크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활동 예시예요. 우리가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행복포럼은 분기별 1회 생활의제나 발굴을 통해서 토론하고 학습하는 모임이죠. 이번에 한 번 했어요. 한 번. 4월에 한 번 했으니까 이제 6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하고 12월에 하면 돼요. 9월달은 아까 박람회를 같이 한다면 출범식과 더불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부를 묻고 청간 옆집 안부도 전하고 홀로 어르신들 친구 되기도 하는 활동도 할 수 있고, 안심하게 이웃과 밥상 친구 되기, 서로 인사하기 이런 활동도 선배시민 네트워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편, 지금 강주의 강산구의 가장 핫한 이슈가 건강걷기죠. 지금 어권 깔아서 전 강산구 구민들이 함께 지금 걷는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더불어락도 매일 오전, 오후 2번에서 3회씩 이렇게 걷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으로 비늘 일회용품 안 쓰기, 개인컵 장바구니를 사용하면 좋겠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있어요. 2050년 되면 우리가 탄소를 제로화하자. 탄소 배출을 하는 양하고 탄소 배출이 어쩔 수 없이 되게 되죠.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그 배출된 양을 잡아먹는, 줄이는 활동을 똑같이 해서 2050년도가 되면 탄소 배출이 100이면 탄소를 제거하는 활동, 제거하는 내용들을 100으로 해서 제로로 만들자라고 국가가 대한민국이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국가가 이렇게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수산, 흡수원, 폐기물 이렇게 국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고 국가가 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도대체 우리 개인들은 뭘 할 수 있느냐, 이걸 할 수 있대요. 전기 전략부터 시작하는 에너지 전환, 대기 전환을 차단하자. 두 번째,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자. 이렇게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좀 사용하지 말자.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 전기 수소차를 시작을 하자. 새 재활용품부터 시작하는 순환경제를 진행을 하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의 실천 활동으로 자동차 타신 분한테 자동차 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말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대기전은 차단하고, 응? 자전거도 좀 타고, 좋은 음식도 좀 먹고, 또 물도 좀 적게 쓰고, 그 다음에 쓰레기 생산 안 하고, 집에서 주부들은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안 남기게. 그리고 대나무 갖기 시작하는 탄소 흡수 습을 만들자. 한 그루당 250g 이산화탄소를 상징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삼배시민 네트워크, 대한민국의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국민이 권력이고 국민의 주권이고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함께하는 사람, 선배 시민이 꼭 해야 될 일은 뭘까를 늘 생각하시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동으로 본이 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이 선배 시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선배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가고 있고, 그 길에 함께 해주신 우리 대표 선배 시민과 활동가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다라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2강, 3강, 4강은 아주 더 멋진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배움 여행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